안녕하세요. 토리쌤 전은지입니다. 오랜만에 영상으로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책의 내용 중에서 좋은 내용이 있어서 소개를 잠깐 해드리려고 해요. 발달 지연, 발달 장애, 자폐 스펙트럼 장애 아동에게 자조 기술을 가르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가르쳐야 할 자조 기술이 굉장히 많죠. 그 많은 것들을 다 어떻게 가르칠까 고민이 많으실 텐데 저희 ABA 치료실에서 사용하는 방법들 중에서 한 가지 정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제 아이들은 스스로 배변과 뒤처리를 하고 손 씻거나 샤워하고 옷 입고 벗고 간단히 신발 정리하고 뭐 식사 시간에도 뭐 수저 놓기, 물컵 놓기 이런 것들을 좀 연령에 적합하게 할 수 있어야 해요. 일반적으로는 이런 것들을 또래를 보고 배우거나 뭐 부모님이 하는 걸 보고 배우거나 이렇게 할 수가 있지만 발달이 느린 아이들의 경우에는 이 자조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굉장히 많은 연습 기회를 제공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참고한 책은 우리 아이 언어 발달 ABA 치료 프로그램이라는 책인데요. 여기에서 손 씻기를 가르치는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조기술을 가르칠 때 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언어적인 촉구를 너무 많이 한다는 거예요. 저도 수련 받을 때 이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었는데요. 일일이 다 언어적으로 지시하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조기술을 연습할 때는 언어적인 촉구가 크게 효과적이지 않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특히 언어적인 지시를 하나하나 내릴 때는 아이가 이거 한 다음에 뭐 해야 되지? 하고 생각할 기회를 빼앗게 된다고 말해요. 그래서 언어적인 지시를 하기보다는 특정한 자조 기술에 대해서 과제 분석을 하고 순서대로 뒤에서 부모님이 서서 신체적인 촉구를 해주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책에서도 손 씻어라는 지시를 한 번 한 후에 그 다음에 뭐 손 걷어라, 물 틀어라, 비누 눌러라 이런 말들을 최대한 하지 않아야 한다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특정한 자조 기술을 가르쳐야겠다라고 했을 때 그 순서는 그 행동에 대해서 쭉 순서를 한번 써보는 거예요. 아주 세부적으로. 예를 들어서 손 씻기를 가르쳐야겠다라고 하면 손 씻기의 처음 시작과 끝까지를 다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뭐 꼭지를 잡고 물을 틀고 그 다음에는 비누통에 손을 올리고 펌프를 2번 누르고 그 다음 두 손을 5번에서 10번 정도 문지르고 다시 수도꼭지 아래서 손 대고 물에다가 이렇게 거품을 씻겨 내리고 수도꼭지를 잠그고 수건을 집어서 수건에 손을 닦고 수건은 다시 수건거리에 걸고 이런 식으로 손 씻기라고 하더라도 그 안에 그 과정이 정말 8개에서 더 작게 자르면 10개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하는 형태로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근데 이 손 씻기의 과정이 엄마 가르칠 때 다르고 아빠 가르칠 때 다르고 할머니랑 할 때도 다르면 아이는 혼란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손 씻기를 이 10가지 과정, 뭐 8개에서 10개의 과정을 똑같이 하기로 엄마, 아빠, 할머니가 약속을 하고 이제 화장실 앞에 붙여 놓는 거죠. 그래서 모든 양육자가 이 똑같은 순서를 따라야 하고 과제 분석이 이렇게 완료가 되면 이 아이가 이 10개 정도, 8개에서 10개 정도 되는 행동들 중에서 몇 번, 몇 번, 몇 번을 할 수 있는지를 평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디서부터 어떤 부분을 아이에게 가르쳐야 하는지를 이제 정하는 거죠. 여러 가지, 가르칠 때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앞에서부터 가르치셔도 되고, 뒤에서부터 가르치셔도 돼요. 근데 저희는 후행연세 뒤에서부터 가르치는 방식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 지금 손 씻기가 8가지 단계가 있었는데, 1번부터 7번까지는 선생님이 뒤에서 조용히 해주고, 마지막 8번만 아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그 뒤에서부터 아이가 목표 달성을 하게끔 도와주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조기술은 워낙에 그 자잘한 행동 연쇄가 많기 때문에 앞에서부터 스스로 하게끔 가르치는 것보다 뒤에서부터 아이가 딱 스스로 해서 손 씻기를 완성한 느낌이 들도록 하는 게 더 효과적인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이가 8번을 스스로 할 수 있게 되면 그 다음에는 부모님이 1번부터 한 7번까지, 6번까지만 도와주고 7번, 8번을 아이 스스로 할 수 있게 하는 거죠. 뒤에서 기다려주는 거죠. 그리고 7번도 스스로 할 수 있다 그러면은 1번부터 5번까지만 도와주고 6번, 7번, 8번을 스스로 할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조금씩 조금씩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부분을 늘려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후행 연세의 방법으로 자조기술을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손 씻기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뭐 옷 입기에도 할 수 있고 신발 신기에 할 수도 있고 식사 준비에 적용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까지 오늘 자조기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감사합니다.